네, 오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후위기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기후위기고요. 오늘의 말씀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8장 22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정말 기후위기라는 말 많이 접하시죠? 우리가 실제로도 많이 느낄 수 있죠. 이번에 강남역 폭우도 그렇고 정말 지금 되게 더우시죠. 사실 이맘때쯤에는 좀 서늘해져야 되는데 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기후위기에 대한 이 영상을 잠깐 보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연달아서 켜주세요. Periods of droughts much more frequently. That's going to be 20% reduction in global food production. Mkulima ambaye anajulikana kwamba ni mkulima. And therefore that could have an effect over prices of food, and that could potentially create a problem of food prices. 바닥을 드러내는데요. 지금 유럽 전역이 최악의 전력난은 물론이고 식량 위기까지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럽의 사상 최악의 폭염이 찾아온 원인 알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기후변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분석한 현상인데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뜨거운 공기가 유럽으로 올라오는데 그 지구 온난화가 있다 보니 지금 평균 기온이 한 산업화 이전보다 1.2도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극에서 이제 찬 공기가 제대로 오지 못해서 그 열돔 현상, 그러니까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열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강력한 폭염이 닥치는 속도에 있는데요. 2020년 영국 기상청은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2050년에나 찾아올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그보다 훨씬 앞서서 올해 7월에 이미 영국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찍어버렸습니다. 유럽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미국 중서부에서도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요. 중국 상하이는 지난주 40.9도를 기록해 149년 만에 최고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급기야 세계적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Half of humanity is in the danger zone from floods, droughts, extreme storms, and wildfires. We have a choice: collective action or collective suicide. It is in our hands. 세계 180개 나라의 기후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미국 국립대양해기청은 세계 각국의 사상 최고 기온은 이달 16일을 기준으로 모두 188건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네, 기후변화 매번 듣는 얘기지만 폭염이 찾아오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 만큼 해결 방안과 그 실천에도 좀 더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기후위기는 이제 너무나 과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뭐 가속도가 붙어서 지금 뭐 빙하가 많이 녹은 것도 알고 계실 거고, 만년설이 있는 그 만년설이라는 것은 항상 어느 때는 이제 눈에 뒤덮여져 있는 산 아닙니까? 거기가 이미 다 녹은
그런 또 뉴스도 났었고요. 이제 우리 눈으로 또 체험할 수도 있고 이 기후의 온도 변화에 대해서 여름이 너무 덥고 너무 길고 또 우리가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나 이런 다큐나 이런 것에서 포인트로 잡는 건 뭐냐면 기후변화 자체가 일단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진과 뭐 폭우나 이상 기후 현상을 불러오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게 바로 연결되는 게 식량 위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식량 위기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게 아주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식량 위기와 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단결해야 한다.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오후 강의의 주제는 엔드타임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가까운 때를 말하는 것인데 사실 마지막 때는 그 초대교회 때부터가 마지막 때였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는 순간부터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더 흘렀잖아요. 지금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신 그 마지막 때가 이미 아이를 품은 임신의 상태였다면 이제는 상고를 치르는 출산 직전에는 상고가 오잖아요. 그렇죠? 진통이 오죠?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았던 말씀처럼 어차피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이런 기후변화나 기근이나 역병이나 이런 거에 이런 게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창조세계가 함께 신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또 오십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PPT 4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네, 마지막 때에서 여기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 왕국과 왕국이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1948년도에 끝났죠. 그런데 아직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차 대전은 핵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붙었을 때 미국이 참전하지 않는 이유도 사실 그거였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건 너무 커져요. 번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중립을 뒤에서 무기만 지원하는 걸 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3차 대전에 대한 위협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고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쟁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고 번지는 현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이스라엘하고 지금 적대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또 이슈들이 몇몇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그 땅에서는 여전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여전히 작은 전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이 전쟁은요 마지막 때 이 전쟁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것은 3차 대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기 직전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 즉 3차 대전이 있습니다. 그 뒤에 오십니다. 우리가 전쟁의 소문을 지금 듣고 있는데 이 흘러가는 현상에 우리가 계속 뉴스를 듣고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계속 번져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하는 이슈들이 한두 개가 있거든요. 나중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위기가 정말 성경의 에스겔에 예언되었던 마지막 때에서 3차 대전,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의 형상으로 간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마지막 곡과 마곡이라고 했는데 이 마곡은 땅을 의미하고 곡은 그 마곡 땅의 왕이거든요. 근데 연합군들의 왕이에요. 근데 마곡 땅이 성경적인 옛날 이름이 러시아 지역입니다. 거기 마곡이랍니다. 근데 지금 전쟁을 시작한 게 러시아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 성취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요. 근데 이것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3차 대전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다고 합니까?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다고 합니다. 기후현상들이죠, 다.
기후현상 때문에 기근이 일어날 거고요. 또 지진도 기후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역병은 뭐 코로나부터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또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빙하가 다 녹는 시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왔구나. 정말 지구의 멸망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지구가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못 버틴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뒤에 있는 PPT 보겠습니다. 두 번째 PPT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좀 정의를 정확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후 위기라는 것은 이제 기후 비상사태, 또 기후 변화, 또 지구 온난화처럼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전 지구적인 기후 패턴이 급격하게 변화한다. 그래서 포인트는 뭡니까? 기온이 올라간다. 근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올라간다라는 게 이 기후 위기의 포인트예요. 지금이 기후 위기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관측을 해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상 관측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PPT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과학에서 고고학이 발달한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거,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도 불과 지금로부터 한 200년 전에 이게 다 일어난 거예요. 폭발적으로. 그쵸? 200년 전. 우리가 온 역사가 6,000년인데 잠잠히 살다가 지금 마지막 200년 사이에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겁니다. 엄청나게 발달했고, 그리고 200년, 산업혁명이 시작한 200년 전이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조선시대였거든요. 그때하고 또 지금으로 와보세요. 제가 지금 10년이지, 그때 한 100년이 지금이 한 10년 같아요. 과학의 발전을 보면요.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때 징조가 데살로니가에 보면, 기습주 뭐죠? 지식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죠. 아, 다니엘서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거를 보았을 때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급격히 변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과학이라는 게 이제 발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탐구 방법은요, 기상 관측입니다. 온도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구과학이 발달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간접적인 탐구 방법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양 관측이라고 하는데, 이제 과거의 기후를 추정하는 거예요. 방법은 뭐 나무의 나이테, 뭐 극지방에 쌓인 눈, 해저에 쌓인 수세기에 지난 퇴적물, 뭐 플랑크톤 이런 거 통해서 이제 과거까지 과학자들이 유출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물론 이들은 진화론을 믿으니까 이제 지구가 엄청 오래됐다고 얘기하지만 그때 이제 지구 이제 기온 상승하는 그 폭과 최근에 그 폭을 비교한 것이죠. 그 자료가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프만 보셔도 좀 느낌 오시죠? 네, 자세히 안 보셔도 2000년간의 온도 기록을 제가 이제 2000년간의 온도 기록인데 아마 실질적으로 측정한 건 한 100년 되겠죠. 그 다음 것은 아까 말한 그 대양 관측으로 이제 추정을 한 값인데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 요 끝에까지도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지금 대폭 빨아지는 거 보이십니까? 빨간색 확 올라가죠? 예, 이걸 통해서 아까 기후위기에서 말했던 온도 변화가 급격히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장을 보실게요. 네, 이거는 이제 해수면의 그 높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 지나면 어디 뭐 일본이 가라앉는다. 일본이 다 이민해야 된다. 또 우리나라도 실제적으로 뉴스를 봤어요. 뭐라 그랬죠? 부산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잠길 거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제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도 기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빙하가 녹는 게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후 위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미국의 전 지구적 변화 연구 프로그램에서 2017년에 발표한 자료인데 2100년까지의 해수면 높이를 예측한 것입니다. 2100년까지. 네, 한 80년 이후까지 보시면 대충 아시겠죠? 2000년대부터 시작되지요. 급격히 지금 해수면 올라가는 게. 그러다가 2100년이 가면 보시면 이 그래프 수치가 얼마나 확연히 다른지 보이실 겁니다. 이게 완만하지 않고 팍 치솟지요. 그렇게 되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이제 온난, 그러니까 이 지구 위기, 이 기온이 왜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과학자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뭐 태양을 원인으로 삼는 과학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과학자가 입을 맞춰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구 온난화입니다. 그 지구 온난화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노아우스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아우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지구 온난화는 위에 있는 그 물이죠. 상층권, 대기권, 이건 물이거든요. 물. 이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구를. 그런데 이게 점점 얇아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오존이 파괴되니까. 근데 이게 왜 파괴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산업혁명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사실.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되면서 석탄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급격하게 이제 지구가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얇아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우리 보호해주는 막이. 그 구름인데 구름이 결국 물이잖아요, 수분. 근데 여러분 노아홍수 때 기억하시죠? 노아홍수 때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리죠. 그 물로 홍수를 내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면 바닥에 있는 물이 다 터져나왔, 지하수가 다 터져나왔다고 했잖아요. 이때 지구 밑에 있던 물만 올라온 게 아닙니다. 이때 이미 바다가 있었는데 지하수까지 다 터진 데다가 하늘에 있는 궁창의 물까지 다 쏟아졌다고 했거든요.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늘에는 물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있는 것도 다. 그때 우리가 정말 첫 번째 커다란 환경 변화는 노아홍수 때 이미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때 이미 우리는 그 에덴에 완벽했던 그 동산에 그래서 아담이 930년 살았죠. 거의 900년 가까이 살잖아요. 노아서까지. 왜 그런 겁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정말 오존이 이 지구를 지켜주는 게 너무 완벽했거든요. 그리고 물질이 다 태초잖아요. 예. 이게 뭐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이 굉장히 문제죠.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 뭐 공해도 없었고 그 다음에 어떤 가짜 우리가 만든 가공의 물질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기를 열심히 먹고 물고기 먹지만 사실 우리가 이거가 지금 암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시는 거 아시죠? 엄청 퍼센티지가 올라왔어, 암의 확률이. 왜 그럽니까? 우리가 먹는 물고기 속에 그 물고기가 먹은 것 속에 오염된 물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고기 먹을 때 우리도 그걸 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유를 몸에 좋다고 먹지만 사실 이 우유가 항생제나 막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막 그렇게 키운 어떤 달걀,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생제 들어있는 그거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몸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정결하라, 구별되라고 하실 때는 섞이지 말란 말을 항상 하시는데 우리 안 좋은 것들 계속 우리 몸에 섞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몸도 점차 이렇게 연약해져 가는 것이죠. GMO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번 여름이었죠. 영국이었어요. 영국은 여름에 평균 온도가 15도, 17도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우리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에어컨 없는 집 없을걸요? 거의. 여기는 에어컨 보급률이 5%입니다. 그 정도는 안 덥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때 그리고 아까 그 뉴스 보셨죠? 이 현상을 예상은 했어요. 영국도. 근데 영국이 예상한 게 2050년 정도 되면 그럴 수 있겠다였어요. 근데 그게 2022년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것이죠. 이토록 진짜 너무나 빠르고 생태계가 지금 파괴되어 있고 복구 불가능할 정도라는 겁니다. 정말 또 무서운 거는 우리 재활용 쓰레기 버리잖아요. 그거 진짜 앞으로 이제 큰 문제 된다고 합니다. 정말 포화 상태예요. 이제 재활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이거는 썩기도 또 늦게 썩잖아요. 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것들도 정말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멸종하는 동물들이 너무 많아요. 멸종 위기종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지금 멸종해가는 동물들 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기후위기, 환경변화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볼 영상은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좀 가장 치명적인 것은요. 물론 자연재해도 정말 치명적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도. 그러나 더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야? 다 기근입니다. 우리가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추석 이후에 물가 또 올랐지요. 왜 그럽니까? 그 원재료 값이 올라서 그래요. 근데 그 원재료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밀가루거든요. 밀가루, 또 채소, 곡식류. 이게 기후에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요, 거기가 러시아가 탐색만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전 세계 유럽은 거의 우크라이나에게 거의 의존하고 있다시피 할 정도로 그 밀 생산량이 엄청난 것입니다. 거기가 대평야예요. 500만 헥타르를 원래 심어야 돼. 파종을 3월 말에. 근데 이제 전쟁이 2월에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1,500을 뿌려야 될 씨를 15만만 뿌렸답니다. 이거 확률로 보셔도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유럽 이쪽은 이제 기근이 온 겁니다. 벌써.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자값도 다 오르는 겁니다. 밀가루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밀가루 값도 많이 올랐고, 또 기름을 만드는 콩기름, 이런 것도 많이 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체감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실제 굶어 죽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에 관련된 중요한 또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뉴스 이번에 크게 났는데. 기근과 연관돼. 얘가 없으면 기근이 생깁니다. 누굴까요? 맞습니다. 꿀벌. 혹시 뉴스 보신 분? 꿀벌 뉴스. 못 보셨군요. 이 뉴스에 지금 자주 나왔었어요. 최근에. 왜냐면 꿀벌이 실종된 사건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이 꿀벌 실종 사건 영상이 하나 있는데 먼저 그거부터 보시겠습니다. 날부터 꿀벌이 사라지는 이상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딸기 열매도 잘 맺히지 않고 있습니다. 꿀벌들이 계절을 착각했던 게 집단 폐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하동의 딸기 농장입니다. 딸기꽃이 활짝 피어 있지만 꽃을 옮겨 다니며 수정을 하는 꿀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우스 안에 놓아둔 벌통 안에도 꿀벌이 별로 없습니다. 꽃가루를 수정할 벌이 없다 보니 딸기 생육도 부진합니다. 네, 이 열매는 벌이 수정이 되지 않아 생긴 기형감이라 이는 상품 가치가 안 되기 때문에 따내야 됩니다. 600통의 벌을 키우는 이 농가는 250통의 벌통에서 꿀벌이 몽땅 사라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꿀을 따야 하는데 벌값이 배 이상 올라 올해는 꿀농사를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제가 양봉을 35년을 했는데 지금 벌이 이렇게 사라진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지금 벌값이 지금 30만 원을 줘도 지금 구하지를 못해요. 피해가 가장 큰 경남과 전남은 60% 이상 꿀벌이 사라졌습니다. 국내 양봉 규모는 3만여 농가에서 벌통 270만여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꿀 생산량의 80%는 아카시아 꿀입니다. 꿀벌이 사라진 이유는 기후변화와 질병 때문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일시적 고온 현상으로 남부지방에서 꽃이 피자 월동에 들어간 꿀벌이 계절을 착각해 꽃가루를 채집하러 나간 겁니다. 이제 저녁이 되니까 기온이 또 바뀌잖아요. 추워지니까 못 돌아오는 거지, 집으로. 그런 이유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PPT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4년도에 꿀벌 이제 생산량을 보시면 확 떨어진 거 보이십니까? 꿀벌이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꿀벌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 기후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꿀벌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근과 이어집니다. 네. 왜냐면은 꿀벌이 엄청난 역할을 하거든요. 꿀을 따면서 그거 옮겨주거든요. 씨를. 이제 암술 수술에. 그래서 이 꿀벌조차 이렇게 이상 고온으로 월동 중에 집단 폐쇄하는 이런 기록적인 어떤 지금 일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질병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농약입니다. 한마디로 농약. 농약을 요즘 어떻게 치는 줄 아십니까? 아주 하늘에서 뿌려버립니다. 근데 거기 꿀벌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는 경우도 또 보고 있습니다. 다 인간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창조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에덴 때 죽음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동물 우리에게 과일을 주셨으면 이 동물들에게 채소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채식
동물이었어요. 동물들도 다 채식동물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잡아먹게 되는 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실. 제가 동물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우연히 봤어요. 뭐였냐면 이제 큰 짐승을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 하이에나들이. 근데 얘네가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이 큰 동물이 쉽게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질 않아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질 않아요. 살아있는데 뒤에서부터 먹어요. 저도 눈물 불쌍해요. 오늘 말씀처럼 온 창조세계가 다 같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온 창조세계도 우리와 같이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회복을 기다리고 5번하고 6번을 같이 연달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 때문에 땅도 같이 저주받았습니다. 같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활의 몸 주님이 오시면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거기에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아이가 뱀과 같이 놀고요. 사자가 노루와 같이 뛰어다닌다고 합니다.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시 없거든요. 주님이 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구속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금 땅이 같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땅이요.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심판 때 우리의 증거가 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땅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 나중에 증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 사전 10절에 보면은 가인이 동생을 죽였죠. 동생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에서부터 동생이 이제 아벨이죠.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에서부터 부르짖는 거예요. 핏소리가. 땅 이제 죽었으니까 피가 땅에 스며들었을 거 아니에요. 땅에서부터 부르짖는다. 땅도 그것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로 삼겠다.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너희가 선택해. 여기 축복과 저주가 있어. 너희가 축복을 선택해. 라고 할 때 내가 이날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하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어.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죠. 그거에 대한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겠다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이 땅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같이 저주받아서 다 같이 고통받잖아요. 우리 때문에 이 땅이 이것을 다 기억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증거이고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 땅이 정말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망가져가고 아파질 때 땅이 부르짖을 것이고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증거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땅이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망가지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그렇게 악이 가득 차야 주님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진짜 가깝구나라는 것을 정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 현상을 보아도요. 사람들이 악해지고 사람들이 자기 이기적이 되고 문화 자체가 욜로라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를 더 이제 선호하고 이런 이제 젊은 친구들은 정말 공동체보다는 이렇게 개인주의로 가고 그게 더 발전해서 아예 가상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실질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상세계의 관계가 더 편해져 버린 시대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변화를 이제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정말 다른 세상을 만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땅이 마지막에 이렇게 황폐해지고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고 역병이 있고 이것은 이미 지진, 자연재해가 있고 빈번하고 이런 급격해 오고 이런 것들 이미 예언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고통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고통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 7년 하려는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세상을 어떻게 하자고 말하나요? 이렇게 아까 혹시 그 유엔 총장 하시는 말씀 자막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글로 넘어갈 건데 세상은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고 하나요?
다 같이 모여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같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뭉쳐야 한다. 여기서 또 하나를 외칠 겁니다. 그래서 UN 자체가 그 하나를 위해 뭉치고 세계의 기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적그리스의 세계 정부, 짐승 정부라고 합니다. 이가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이들이요, 누가 이들을 필요로 하냐면요, 우리들이 필요로 할 거예요. 사람들이. 왜요? 팬데믹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기후변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전쟁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좀 말려봐요. 우리 자체가, 사람들 자체가 이렇게 안 좋아질수록 구원자를 원하거든요. 그 구원자가 된 정치적인 인물을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는요, 정치적인 모습을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정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지금도 열심히 모여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공용화를 시키려고 하죠. 말도 공용화. 이거 기술 나왔습니다. 공용화 기술. 그리고 말도 공용화, 돈도 공용화. 나왔지요, 기술. 가상화폐 나왔죠. 그리고 이제 뭐 베리칩 이런 거 통해서 신분증이나 은행이나 이런 것도 다 우리 몸속에 칩으로 넣어서 이제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 다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예언된 적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때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도 이제 다음 주니까 10월, 11월까지 한 2달 동안 집중적으로, 이게 최종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결국은요,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의 정부, 세계 정부, 이들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뉴스에도 나오는 신세계 질서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이들이 지금 그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초입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상황, 코로나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이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명분이 생긴 겁니다. 이들이 이 명분을 위해 조작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 증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컴프테일이라고 해서 기후를 인간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 아세요? 다음 주에는 제가 한번 그걸 다뤄보겠습니다. 컴프테일을. 우리가 지금 이제 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기계를 통해서 산불을 낼 수도 있고요. 정말 놀라운 그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럼 다음 주에 그걸 나눠서 기후 위기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때 2달 동안 이제 최종 마무리, 엔드타임 마지막은 신세계 질서로 가겠습니다. 이때는요, 좀 음모론이라고 많이 들으셨던 뭐 일루미나티라든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그림자 정부라고 말하거든요. 앞에 나선 것 뒤에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뭐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지 그들이 뒤에서 뭔가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음모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정보 나온다 그랬고, 그들은 분명 정치적인 모습으로 하나가 되자. 이들은 하나가 되잖아요, 목표가. 그래서 그렇게 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귀를 열고, 이게 정말 음모론으로 사람들은 말하지만 이게 성경적인지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또 버릴 건 버리고, 하지만 놀라운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증거들이. 그걸 한번 보면 또 흥미도 생기실 거예요. 일루미카드 예언된 거 이런 거 정말 신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림자 정부에 대해서, 이 세계 진짜 마지막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 정부가 지금 어디까지 준비되고 있고, 이들이 목표로 하는 걸 결국은 그 짐승 정부를 세우는 거예요. 신세계 질서를. 이 모든 위기 상황을 등에 업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 상황에서 이들은 항상 말하는 게 모여야 된다,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 얘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가짐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각심입니다.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들이 하는 말이 무조건 인본주의적, 어떤 상식적으로는 옳은 말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비해서 이들이 하는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경각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되네, 이런 게 있네, 그러니까 여기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하던 것은 다 내버려 두고 우리가 그럼 모여서 뭐 이제 휴가가 가까우니까 기도하자, 이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 원치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그 직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단 깨어 있어야 돼요. 눈은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이 세상 것만 바라보면 영적인 것을 놓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흐름들이나 이런 뉴스들을 볼 때 진짜 심각하다, 큰일 났다가 아니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구나.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구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구나.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소리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고난이고 힘듦일 수 있지만 어려움이 진짜 닥쳐올 거예요 이제. 그러나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로 했고요. 오실 때 일어날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가득 차야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악이 가득 차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지 마시고 이런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굳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환난에서 구하겠다고 하셨죠. 네, 그게 바로 휴거거든요. 7년 환란기 중에 전 4년반은 평화의 시기예요. 3년반 마지막이 대환란인데 하나님께서 그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아마 마지막에 휴거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 환란에 주님 안에는 꼭 붙어 있다면 사실 저 대환란을 진짜 이제 짐승 정부에 복종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은행 거래가 안 되는, 병원 치료를 못 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다 죽겠죠. 하나님께 분명 건져주신다고 그 전에. 그래서 그 공중강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그 재림, 휴거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이러한 세상 예언들, 하나님의 예언들이 이루어져가면 눈으로 보며 세상이 악해지는 것을 눈으로 보며 정말 때가 가깝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지금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준비된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멘.